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목, 전문지도 시간이 갈수록 점점 포화 상태네요. 인구는 해마다 감소하는데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전문직이 그래도 지금도 힘이 있어요. 객관적 전문직은 누구나 할 수 없습니다.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맞죠? 전문직이 뭐예요? 의치, 한약수, 거기다가 8대 전문직,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노무사 이런 직업들. 일단 머리가 좋아야 되죠. 맞죠? 이 전문시험이 힘들다 보니까. 지금도 뭐 그런 전문시험 합격률이 굉장히 낮고 공부를 해도 떨어지는 사람도 많아요. 낙오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의치 한약수 같은 경우에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또 전문직으로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전문직 일하는 사람 걱정한다는 게 웃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확실히 그거 있는 것 같아요. 예전의 전문직에 비해서 요즘의 전문직은 좀 파워가 약해진 느낌이에요. 파워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좀 약해진 느낌이에요. 전문직에 여기서 무조건 떼돈 벌고 출세하고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이건 아마 전문직 분들도 똑같이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지나가다가 그 약사 개업하신 분 브이로그를 봤거든요. 약사. 보통 약사가 좋은 직업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약사 이겨도 높고 의치 한약수 할 때 그 약이지 않습니까? 근데 뭐 약사란 직업이 좋은데 개업하니까 빚쟁이야. 빚이 엄청 많아요. 약국 하나 개업하는데 보통 한 큰 걸로 3장 4장은 듭니다. 더 드는 것도 있고 그럼 갚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요즘에 워낙에 개인병 많은데 개인병 많다고 해서 다 장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이제 약사 보니까 이제 개인병을 믿고 이제 약국 들어왔는데 그 개인병원이 이제 운영이 힘들어서 폐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약국만 남는 거죠. 유명 약국도 아니고 누가 거기까지 와서 약국을 방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병원 진짜 많거든요. 병원이 없어가지고 병원을 못 가는 게 아니에요. 많은데 나 그 생각 들어요. 저 많은 병원 중에 얼마나 살아남을까? 저 약국 중에 얼마나 살아남을까? 왜냐하면 생각해봐요. 전문직은 이제 날이 갈수록 증가합니다. 인구는 감소하는데 지금 뭐 대도시 보면 약국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약국을 못 가는 게 아니라 약국은 굉장히 많아. 저희 동네만 해도 한 1km 반경에 약국이 한 9개 있는 것 같아요. 왜냐 요즘에 개인병원 많다 보니까 개인병원 차리면 보통 1층이 약국이에요. 1층이나 2층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전문직 안에서도 경쟁이 빡세다는 게 체감됩니다. 이게. 요즘에는 뭐 병원 차린다고 해서 무조건 사람들이 와주는 게 아니라 이제 개인 유튜브 있죠. 유튜브 채널이나 아니면 이제 인스타그램으로 계속 나를 알려야 돼요. 영업을 해야 되죠. 나란 브랜드를 알려야 사람들이 이제 와주는 거지. 내가 이제 가게 이제 병원 개업을 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우르르 몰리고 아니야. 왜냐? 나 말고 찾는 병원들이 많아요. 너무 많아 이게. 그래서 뭐 무조건 의사 된다고 해서 다 잘 된다. 뭐 병원 개업하면 떼돈 본다. 이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병원 개업했다가 쫄딱 망할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뭣도 모르고 이제 창업했다가. 그러니까 개인 병원 차렸다가 이제 운영을 견디지 못해서 그 괴인 인생을 밟는 그런 변문직도 많이 있어요. 예. 의사 같은 경우. 의사 보통 개인 병원 창업하는데 거의 광역시 기준으로 큰 거 한 10장 들어가면 10장. 10억이죠, 10억. 보통 병원이 한 층 쓰는 게 아니라 거의 두 층, 세 층 쓰는 경우 많이 있잖아. 그러면 이제 거의 뭐 리모델링 하는데 돈 들어가고, 의학 장비 들어가는데 돈 많이 들어가죠. 예. 그리고 이제 뭐 간호사, 간호조무사, 뭐 이런 걸 하면 돈 진짜 많이 들어가요. 그 아파트 한 두 채 정도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돼. 그만큼 돈 들어가면 돈 벌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무조건 차린다고 돈이 될까, 이게?
나 말고도 근처에 유사한 어떤 전공을 가진 그런 병원도 많은데,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치과 병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치과원 열었습니다. 근데 이 근방에 이미 오래 전부터 운영하고 있는 치과가 많아요. 보통 치과 뉴비, 그러니까 뉴비 치과 의사가 보통 고위무 치과 의사 이기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보통 이제 고위무 치과 의사분들은 좀 단골이 많거든, 이게. 유명세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무조건 뭐 요즘에 뭐 치과 차린다고 해서 다 돈이 된다. 이건 아니죠. 요즘에 또 치과 문제가 뭐냐면 또 과잉 진료 때문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왜 과잉 진료하는지 알 것 같아. 왜냐하면 생각해봐. 단술 레진, 뭐 아말감, 스켈리 이거 한다고 어떻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차리는데 10억 넘게 들었는데. 다른 식구면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조무사랑 이제 뭐 취의생사도 월급 주려면 월세까지 내면 빠탈 거 아니야 이게. 거기다 변호사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물론 이제 전문 중에 소수는 돈을 잘 법니다. 소수는 돈을 잘 벌어. 어떤 전문직이든. 근데 문제는 소수만 돈을 잘 번다는 거예요. 소수만. 네. 특히 변호사 같은 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변호사 너무 많아요, 여러분. 네, 너무 많습니다.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생각해보세요. 매년 그 변호사 시험을 합격해서 배출되는 변호사만 해도 1년에 1,700명입니다. 1,700명. 그럼 10년이면 17,000명이죠. 네, 지금도 변호사가 많은데 10년 뒤면 5만 명 되는 거야. 인구는 감소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변시 합격한 모든 사람들이 또 로펌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로펌 들어가는 사람 소수입니다. 이제 로펌 들어가는 게 힘들다 보니까 그 사내 변호사 있죠. 이제 회사의 법무팀 들어가서 일하시는 분 많이 있어. 아무래도 법무팀 들어가면 일반 회사원 똑같기 때문에 사실 전문직으로 해서 그냥 돈을 잘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회사원이에요, 회사원. 회사에 들어간 그냥 법률을 담당하는 직원이에요, 이게. 옛날처럼 이제 뭐 변호사 됐다고 해서 누가 막 데려가고 막 모셔가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너무 많으니까 이게.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경남에서 장사하는데 얼마 전에 서울 세무사가 와서 세무 영업하고 가더라고요. 기존 세무사보다 딱히 좋은 조건이 아니라서 기존 세무사 계속 이용합니다. 자영업자 입장에선 기존 세무사보다 파격적으로 좋은 조건이 아닌 이상은 굳이 바꾸지 않습니다. 세금이 좀 예민한 부분이나 신뢰가 쌓인 세무사를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이 세무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전문 중에서. 뭐 변호사도 힘들겠지만 세무사가 가장 힘들 것 같아. 여러 전문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변호사는 그래도 유튜브 채널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뭐 유튜브 채널 키워가지고 자기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 근데 세무사는 유튜브를 키우기도 좀 애매합니다, 이게. 보통 변호사 중에 이제 유튜브 채널 키워가지고 좀 자기 이름값 알리는 사람도 많잖아요. 굉장히 많잖아. 근데 이 세무 쪽은 컨텐츠를 만들기 상당히 애매합니다, 이게. 솔직히 말해서. 이 사건을 다루는 게 아니라 개인 어떤 세금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민감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양성 영역도 굉장히 좀 좁기 때문에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것도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이게. 그 세무사들은 또 영업을 해야 돼요, 영업을.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저도 이제 이번 달 그 종합소득 신고했거든요. 예, 전 매년 신고합니다. 저도 세무사 있어요. 저도 한 8년째 거래한 세무사가 있습니다. 오래 했죠. 근데 항상 세무사 사무실 가면 세무사분이 없어요. 얼굴 본 적이 없어. 보통 세무사 가면 이제 자기 이름 걸어놓고 세무사 사무실이라고 딱 적혀있는데 막상 가면 여직원들밖에 없어요. 왜 없는지 아세요? 출근 안 한 게 아니야. 밖으로 영업하러 가다 보니까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런 세금 신고 이제 업무는 그 여직원들이 해요. 그 팀장이나 이제 그 직속 직원들이. 예, 저도 그 종소세 신고하러 갔을 때 세무사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저 말고도 마찬가지야, 이게. 예, 보통
지금 자영업자 사업하시는 분들도 직접 세무사를 만나서 이렇게 그 세금 신고하는 게 아니라 보통 그 세무사 이제 사무실 소속된 직원들, 여직원들이 이건 대부분. 예. 그 직원들 상담해가지고 이제 서류 내고 보통 그 세금 신고가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예. 기장료 받고. 이 전문직이 안 좋은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이게 시간이 흘러도, 그러니까 이제 기장료라고 하죠. 인건비는 안 오릅니다. 예를 들어서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건 수임료 똑같아요. 똑같아. 이 세무사도 기장료라고 하죠. 기장료가 뭐냐 그런 거 세금 신고, 그러니까 세금 장부 이제 대신 관리하고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데 그 이제 드는 인건비, 예. 그 비용이죠. 그 비용이 크게 차이가 없어요. 물가는 올랐는데 10년 사이에. 거기다 세무사는 또 난감한 게 뭐냐면 이 고인물 쪽이 다 먹었어요. 고인물. 이거 아마 세무사분님이 다 공감하실 거예요. 뭐냐면 이 전문직이 장점이 단점이 뭐냐면 평생 직업이 평생 직업. 한번 이 자리 먹은 사람이 안 나요. 안 나. 오래전에 이제 뭐 전문직 합격하신 분들이 자기 고객 있잖아. 그거 꽉 쥐고 있습니다. 이 세무나 회계좀 꽉 쥐고 있어. 안 줍니다, 이게. 보통 사업자 입장에서는 보통 한번 세무사하고 이렇게 거래하면 쭉 갑니다. 크게 문제가 있지 않은 한 쭉 가. 그러면 이미 세무적 거래하시는 자영업자들은 못 들어요. 영업을 못 듣습니다. 이런 것처럼. 그럼 새로운 어떤 사업하신 분들을 방문해가지고 우리 쪽 이용하다가 영업해야 되는데 사실 말이죠 전문직이지 거의 잡상이 취급받죠. 어디 가게 방문해서 혹시 뭐 세금 신고하실 때 어려운 거 있으면 저한테 좀 말씀하십시오. 제가 잘 봐드리겠습니다. 명함 주고 하면 뭐 그 사람들이 우리 거 쓸 것 같습니까? 우리한테 뭐 세금 신고할 것 같아? 아니죠. 원래 하던 데 있을 거 아니야. 딱히 뭐 저 사람이 좋아 보이는 것도 아니고 뭐 잘하는 것 같지 않다. 그러면 원래 세금 신고하는 그 세무사 가겠죠. 이게 그런 걸 뭐냐면 이게 뭐 변호사는 그래도 어떤 유명세에 따라 뭐 경력에 따라 우리가 어떤 좋은 변호사를 수임할 수 있고 이런 차이가 있잖아. 맞죠? 근데 이 세무 쪽은 세무사끼리 어떤 변별력을 주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큰 것 같아.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 이게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 구분이 안 가요. 유명한 사람도 없잖아. 세무사 중에. 예를 들어서 뭐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유명하신 분도 있고 뭐 좋은 로펌이면 그만큼 잘해주니까 이점이 있잖아. 근데 이 세무 쪽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무 쪽 유명한 사람도 없어. 유튜브 중에. 딱히 떠오르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누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판가름할 수 없어요. 이게. 뭐 커리어 같은 것도 증명하기 힘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좀 답답할 것 같아요. 제가 세무사라면. 나도 세무사 맞는데 내가 뭐 유명한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구 다른 어떤 세무사보다 더 잘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좀 난감할 것 같아. 이 변별력을 주기 힘들다는 게. 거기다가 이제 새로운 어떤 영업을 해서 이제 뚫는다는 것도 많이 힘들고. 네. 그리고 세무사는 또 대부분 개업을 해야 되거든요. 합격하면. 그러니까 뭐 이제 세무법인 가가지고 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다 그렇게 가지 못하고 일부 사람들은 세무법인 가야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또 사무실 차려야 되거든. 예. 그럼 또 직원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직원이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보통 세무사 가면. 한 명 있는 게 아니에요. 보통 한 3, 4명 있습니다. 예, 이거 세무사분들 아시고 보통 세무사 사무실 한 20평짜리 하나 구하면 보통 책상 한 6개 해가지고 보통 여직원도 한 4명 있습니다. 더 쓰는 것도 있고. 예. 세무사는 혼자인데. 한 명인데. 그래서 인건비도 많이 나가요, 이게. 4명 쓰면 한, 달에 인건비만 1,000만 나갈 겁니다. 뭐, 식비까지 해가지고. 월세도 나갈 거고. 와, 나간 돈 꽤 많겠네. 예. 렌탈비도 들어갈 거 아니야. 뭐, 정수기나 아니면 이제 뭐, 화장실 비대, 뭐, 인터넷. 거기다 차도 있잖아요. 보통, 전문직이면 차도 좋은 거 몰아야 되고, 영업하려면. 그 외차 같은 것도 있잖아. 뭐, G80 이런 거. 또, 리스로 사면, 그 할부 리스비도 무시 못 하거든. 그러면 기름값이나 이제, 할부 들어가면,
차에만 들어간 돈도 한 120만원? 130만원 들어가겠네. 와. 이 전문직도 아무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아무튼, 뭐, 전문직이 그래도 잘 되는 분들은 돈을 잘 벌어요. 잘 버는데, 이 전문직도 부익부, 빈익빈이 심하다. 무조건 전문직 합격한다고 해서 다 떼돈을 번다. 이건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